72세 시계장인의 고급 실버타운 탈출기. 일장 새벽의 약속. 틱택, 틱택. 새벽 5시, 저는 항상 이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알람 시계에 의존한 적이 없었죠. 몸의 벤 시간 감각이 저를 정확히 깨워주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벽에 걸린 시계들의 태엽을 감는 것입니다. 거실의 추시계, 안방의 탁상시계, 작업실의 벽시계까지 하나씩 돌아가며 태엽을 감으면서 시간을 맞춥니다. 1초라도 어긋나면 잠이 오지 않는 성격이라 이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대 위에 작은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들고 다니던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시계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녀 하린이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내는 생전에 하린이에게 이 시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시계를 들어올리니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은으로 만들어진 이 시계는 아내의 할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시침과 분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그 순간부터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루페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태엽 스프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라 부품도 특별해서 전용 용제와 정밀한 기름이 필요한 상태였죠. 할인이 생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고쳐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큰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아침을 함께 먹자고 했었죠. 응, 막 일어났다. 밥은 했으니까 앉아라. 지훈이는 식탁에 앉으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뭔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이 집도 너무 크고 계단도 가파르잖아요. 지훈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프라임 헤리티지 레지던스라고 적혀 있었죠. 고급스러운 인쇄물이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 근교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인데 일반 양로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브로슈어를 넘겨보니 정말 호텔 같은 시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은 다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장인 공방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네. 네, 맞아요.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래요. 시계 수리도 할 수 있고 24시간 의료진도 상주한다고 해요. 저는 브로슈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문 장인을 위한 맞춤형 공방 시설 완비,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아버지, 그냥 한번 구경만 가보시는 게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시면 되니까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공방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할인이의 시계도 제대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구경은 가보자. 지훈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함께 가볼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슈어를 펼쳐놓고 찬찬히 읽어봤어요. 정말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내 손이 멈추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계속 시계를 만질 수 있을까? 아내의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멈춰있는 시침을 바라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시계를 고치는 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는데 과연 새로운 곳에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밤늦도록 브로슈어를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틱택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깼죠. 새벽 5시 정각이었습니다. 이장 달콤한 첫인상. 다음날 오전, 지훈이와 함께 프라임 헤리티지 레지던스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브로슈어를 들여다봤어요. 볼 때마다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아버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브로슈어의 사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5성급 호텔 같은 외관이었죠.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평생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만수 선생님이시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평생 시계를 고쳐온 사람입니다. 시계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시계, 결혼 기념일에 받은 시계, 첫 직장에서 받은 시계. 모두 소중한 시간들이죠. 청중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곳들은 우리 노인들을 그냥 관리 대상으로만 봐요. 안전하게, 편안하게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유정 씨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그곳을 나온 이유는 손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려던 시계를 고쳐서 전해주기로 한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손이 자유로워야 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안함도 좋고 안전함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토크쇼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가족을 실버타운에 모신 분들, 그리고 실버타운 운영진들까지.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희도 입주민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어요. 한 실버타운 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작은 공방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제가 고친 시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모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유정 씨가 차를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용기가 났어요. 우리 모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작업대에 앉아서 새로 들어온 시계를 살펴봤어요. 80대 할머니가 가져오신 시계였는데 남편분의 유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시계를 분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 안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이 들어있을 거예요. 출근길에 차던 시계, 데이트할 때 차던 시계,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있을 거라고요. 조심스럽게 부품을 닫고 기름을 쳐가며 수리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틱택, 틱택.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창문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들이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정각. 이제 내 시간이 다시 시작됐구나.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편안한 감옥보다는 자유로운 작은 집이 낫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진짜 친구와 함께하는 게 좋다는 것도요. 할인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계 너무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사랑해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유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이에요. 오늘도 시계 고치러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준비해야겠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하루가요. 벽에 걸린 시계들이 모두 정확히 12시를 가리키며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각자 다른 소리였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내 시간이야. 72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시계를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또 누구의 시간을 되살려볼까? 틱택, 틱택. 시계 소리와 함께 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곳 운영 매니저 최성호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게요. 최 매니저는 우선 로비부터 구경시켜줬습니다. 넓은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벽면 가득한 책장이 있는 도서관, 그리고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 피트니스 센터까지. 정말 호텔 같았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최 매니저가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장인 공방 체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작업대도 몇 개씩 놓여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자 최 매니저가 뿌듯해했습니다. 허 선생님 같은 전문 기술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에요. 시계 수리에 필요한 도구들도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리 진열장을 들여다보니 정말 각종 정밀 도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루페, 핀셋, 드라이버 세트까지. 물론 제가 평생 써온 도구들만큼 손에 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때 체험실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화사한 옷을 입고 계셨죠.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아, 오유정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허만수 선생님인데 시계 전문가세요. 오유정 씨가 제 손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손이 정말 예쁘시네요. 저보다 더 예뻐요. 전 젊을 때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갑자기 나오는 말에 당황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여기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엔 요가하고 오후엔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고. 유정 씨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이곳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최 매니저와 상담을 했어요. 조건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브로슈어에 적힌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는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간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공방 사용에 제한은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 위험 때문에 일부 용제나 인화성 물질 반입은 제한이 있어요. 마지막 말이 조금 걸렸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마음에 드시나요? 나쁘지 않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볼까 싶었어요. 특히 유정 씨 같은 분들과 어울리며 지낸다면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죠. 아내의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시계의 은빛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브로슈어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죠. 그때만 해도 이것이 달콤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삼장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깨끗한 방, 맛있는 식사,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브로슈어에서 약속한 것들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죠. 매일 오전에는 유정 씨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유정 씨는 정말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젊을 때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마치 연기하듯 말씀하셔서 지루할 틈이 없었죠. 선생님, 오늘은 공방에서 뭘 하실 거예요? 아내 시계를 고치려고 하는데 부품이 좀 특이해서 아직 시작을 못했어. 어머, 로맨틱하네요. 사랑이야, 사랑. 유정 씨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온 것이 잘한 일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견학했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제대로 된 시계 수리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최 매니저님, 시계 수리용 용제를 구입해서 가져와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화재 예방 규정상 용제나 기름류 반입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정밀한 수리를 하라는 건가요? 일반적인 수리 정도는 가능할 텐데요. 최 매니저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브로슈어에는 전문 장인을 위한 맞춤형 공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상은 그냥 취미 활동 수준이었어요. 더 문제가 된 것은 공방 프로그램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계 수리 워크숍, 목공예 클래스 이런 식으로 소개됐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은 시계 그림 색칠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사가 나누어 준 것은 시계 그림이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 같은 활동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 실제 시계 수리는 언제 배우나요? 아, 그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브로슈어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거든요. 식사질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호텔 뷔페 수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메뉴가 단조로워졌어요. 반찬 가짓수도 줄어들고 맛도 예전 같지 않았죠. 유정 씨, 음식이 예전만 못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적응하면 되겠죠. 유정 씨는 여전히 밝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수준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최 매니저와 마주쳤을 때의 일이에요. 선생님, 적응은 잘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공방 프로그램이 처음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3개월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옵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변경되는 거죠. 옵션 조정이라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녀 할인이로부터 편지가 왔거든요. 할아버지, 11월 15일 저녁 7시에 국악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할머니가 주시려던 시계 이야기도 해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인이는 할머니의 시계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표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라는 것은 이곳의 야간 외출 제한 시간과 겹쳤거든요. 바로 최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손녀 발표회에 가야 하는데 외출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야간 8시 이후 외출은 안전상 제한되어 있어요. 발표회는 7시 시작인데요. 그렇다면 더욱 어렵겠네요. 귀가 시간을 고려하면 늦을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행사인데 참석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됐나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회중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는 시계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편안한 생활과 바꾼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할인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제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장 고립의 늪. 입주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가족들의 방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처음에는 지훈이가 주말마다 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거기 계시니까 안심이 되긴 해요. 지훈이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유정 씨와의 대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딸도 한 달에 한 번 와요. 처음에는 매주 온다고 했는데 가족들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공방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회중시계를 고치려면 전용 용제와 정밀한 기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모두 반입 금지였거든요. 화재 예방이 우선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직원들은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전문장인을 위한 공방이라고 광고했던 걸까요? 어느 날 공방에서 작업하다가 중요한 부품을 떨어뜨렸어요. 회중시계의 감침핀이라는 아주 작은 부품이었는데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굴러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하지? 혼자서 바닥을 뒤지고 있는데 유정 씨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작은 부품을 떨어뜨렸는데 못 찾겠어요. 유정 씨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작업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유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부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위로가 됐죠. 고맙습니다, 유정 씨. 뭘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야죠. 우리끼리라도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간 경비를 서는 박두식 씨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박두식 씨는 60대 초반의 성실한 분이었어요.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 그게 비상발전기 정기 점검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요. 비상발전기요? 네, 정전 시에 대비한 건데 벌써 3개월째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윗선에서는 비용 문제라고 하는데 박두식 씨의 말을 들으니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의료 장비도 작동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야간 의료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사실 간호사 한 분뿐이에요. 그것도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계시고 이건 브로슈어의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간호사 한 분이 전부였던 거예요. 박두식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이 처음 약속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슈어를 다시 꺼내 들고 읽어봤어요.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 전문 장인을 위한 맞춤형 공방 시설,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제공.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내의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제 손으로 못 고치는 시계는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그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었어요. 더 답답한 건 할인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발표회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시계는 고치지도 못하고 참석도 할 수 없다니.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려주려던 시계, 그 약속을 제가 지켜야 하는데 말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아내가 말했었죠. 당신은 시계만큼 정확한 사람이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을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체념해야 하는 건가요? 잠시 고민하다가 브로슈어를 가슴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품고 왔던 그 약속의 문서. 다시 읽어보니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5장 결정적인 순간. 입주 3개월째가 되던 어느 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급하게 나가보니 같은 층에 사시는 김어르신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명백한 심장 발작 증상이었어요. 간호사님을 불러야 해요. 유정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실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야간 간호사라던 분은 다른 층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셨죠. 119를 불러야 해요. 박두식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김 어르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게 24시간 의료진이라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브로슈어에 적힌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간호사 한 분이 여러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다행히 구급차가 도착해서 김 어르신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일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제게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브로슈어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는데요. 네,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최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3개월 적응 기간이 지났으니까 개인별 옵션 조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옵션 조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초기 3개월은 적응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기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일반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뭐였나요? 마케팅 차원의 체험 서비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속인 거였나요?
3개월 동안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에는 서비스 수준을 낮춘다는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그럼 손녀 발표회 참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야간 외출 제한은 안전 규정이라 변경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의 발표회는 이제 일주일 후였는데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규정상 불가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로비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최 매니저와 다른 직원이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서비스 줄여도 되죠? 그럼요. 어차피 돈은 이미 받았잖아요.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있고, 노인분들은 적응하면 별말 안 해요. 처음에만 좋게 해주면 돼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이었던 거죠. 3개월 동안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적응시킨 다음 서비스를 줄여도 어차피 위약금 때문에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회중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는 시계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시계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인이와의 약속을 포기하고 여기서 편안하게만 살면 되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는데 아주 희미하게 틱택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멈춰 있는 시계에서 소리가 날 리 없는데 말이에요. 내가 멈추면 시계도 멈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제가 멈춘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72년 동안 제 손으로 시계를 고쳐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려던 시계,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나가겠다고.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죠.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나갈 방법은 없을지. 시계 수리하듯 차근차근 생각해봤어요. 새벽이 되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증거를 모으고 정당한 이유를 만든다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유정 씨와 박두식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였어요. 6장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정 씨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정 씨, 이곳을 나가려고 합니다.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젯밤 들었던 직원들의 대화와 김어르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유정 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유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끼리라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유정 씨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정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선생님, 우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요. 종이에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브로슈어에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두기. 둘째, 실제 야간 의료 인력이 한 명뿐이라는 증거 찾기. 셋째, 공방 프로그램의 변경 전후 자료 수집하기. 넷째, 야간 외출 제한에 대한 문서화된 근거 요구하기. 다섯째, 비상발전기 점검 연기 사실 확인하기. 박두식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저녁에 박두식 씨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양심상 괴로웠어요. 입주민분들이 속고 계시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비상발전기 점검이 언제부터 연기됐는지 기록이 있나요? 네, 근무일지에 다 적혀 있어요. 3개월 전부터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유정 씨는 브로슈어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며 실제 서비스와 다른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전문 장인을 위한 맞춤형 공방 시설 완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색칠하기나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용제나 정밀 도구 사용 가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금지라고 하고 저는 처음 견학 왔을 때 받았던 브로슈어를 가슴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그 약속의 문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이거 사진으로 찍어두죠. 유정 씨가 핸드폰으로 브로슈어를 찍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와 전문장인 공방 부분을 확대해서 찍어뒀어요. 그 다음에는 현재 서비스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야간에 간호사가 한 명뿐이라는 것, 공방에서 전문적인 도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프로그램이 취미 활동 수준으로 변경된 것 등을 모두 정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박두식 씨가 도와주셨죠. 제가 야간 근무 중에 관리 책임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녹음 내용에는 충격적인 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3개월 지난 입주민들은 서비스 줄여도 돼요. 어차피 위약금 조항이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은 후 드디어 최 매니저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유정 씨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최 매니저님, 계약과 실제 서비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시죠? 저는 정리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째, 브로슈어에는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간호사 한 분이 여러 업무를 겸하고 계시죠. 그건 둘째, 전문장인 공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색칠하기 수준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셋째, 비상발전기 점검이 3개월째 연기되고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직원분들이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최 매니저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브로슈어와 실제 서비스가 다르면 이건 허위 광고 아닌가요? 유정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간단해요. 처음 약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세요. 최 매니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상부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두식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겠어요. 입주민분들이 속고 계신다는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의로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유정 씨와 박두식 씨가 함께 해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였어요. 과연 어떤 답변이 올까요? 7장 해방과 재시작. 다음날 오전, 최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허 선생님, 상부와 논의한 결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승낙이 나와서 놀랐어요. 아마도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이번 주 내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곳을 나갈 수 있게 된 거였죠. 유정 씨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정 씨,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유정 씨도 함께 나가시는 게 어때요? 유정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나가죠. 박두식 씨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어요. 양심 선언을 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나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 예?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존중해드릴게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서울 근처에서 작은 곳 하나 구해서 유정 씨와 함께 살려고 한다. 혼자 사시기 힘드실까봐 걱정됐는데 함께 할 분이 계시니 다행이네요. 다행히 지훈이가 이해해줘서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에서 반지하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작은 공방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있었어요. 유정 씨도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하셨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인이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발표회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할머니 시계도 고쳐뒀어. 정말요? 와. 할인이의 기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공방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도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시계 수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내의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필요한 용제와 기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시계를 분해하고 태엽 스프링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거라. 태엽을 감자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틱택, 틱택.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할인이의 발표회 날이 왔습니다. 저녁 7시 학교 강당에서 열린 국악 발표회였어요. 할인이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할인이에게 시계를 건넸어요. 할인아, 이게 할머니가 너한테 주려던 시계야. 할인이는 시계를 받아들고는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이 시계 소리가 할머니 마음소리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할머니의 사랑도 계속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정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료 시계 수리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며칠 후부터 작은 공방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시계를 가져오시는 분들,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유정 씨와 수다를 떨러 오시는 분들까지. 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계가 아버지 유품이었는데 고칠 곳을 못 찾았거든요. 별 말씀을요. 시계는 사람의 시간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고급 실버타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보람을 느꼈거든요.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한 달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토크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8장 새로운 시작.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노인 권익 토크쇼에 참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도 계셨고, 가족들도 함께 왔었어요. 허만수 선생님, 실버타운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잡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7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존중은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좋은 시설, 좋은 음식,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평생 시계를 고쳐온 사람입니다. 시계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시계, 결혼 기념일에 받은 시계, 첫 직장에서 받은 시계. 모두 소중한 시간들이죠. 청중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곳들은 우리 노인들을 그냥 관리 대상으로만 봐요. 안전하게, 편안하게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유정 씨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그곳을 나온 이유는 손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려던 시계를 고쳐서 전해주기로 한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손이 자유로워야 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안함도 좋고 안전함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토크쇼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가족을 실버타운에 모신 분들, 그리고 실버타운 운영진들까지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희도 입주민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어요. 한 실버타운 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작은 공방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제가 고친 시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모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유정 씨가 차를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용기가 났어요. 우리 모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작업대에 앉아서 새로 들어온 시계를 살펴봤어요. 80대 할머니가 가져오신 시계였는데 남편분의 유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시계를 분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 안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이 들어있을 거예요. 출근길에 차던 시계, 데이트할 때 차던 시계,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있을 거라고요. 조심스럽게 부품을 닫고 기름을 쳐가며 수리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틱택, 틱택.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창문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들이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정각. 이제 내 시간이 다시 시작됐구나.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편안한 감옥보다는 자유로운 작은 집이 낫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진짜 친구와 함께하는 게 좋다는 것도요. 할인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계 너무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사랑해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유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이에요. 오늘도 시계 고치러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준비해야겠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하루가요. 벽에 걸린 시계들이 모두 정확히 12시를 가리키며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각자 다른 소리였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내 시간이야. 72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시계를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또 누구의 시간을 되살려볼까? 틱택, 틱택. 시계 소리와 함께 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